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백설공주입니다. This was my father's kingdom. The queen changed everything. Magic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A lovely maiden I now behold. Must flee into the woods. 네, 참담한 심정이네요. 제가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올해 화두가 된 문제작이죠. 사실 백설공주의 배우 캐스팅이 밝혀졌을 때부터 이 영화의 직전 실사 영화인 인어공주가 나왔을 때도 스토리가 조금씩 풀렸을 때조차 모두 논란이 된 영화, 주인장을 주와 인마에 빠질 뻔하게 한 영화 백설공주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백설공주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담긴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 혹은 디즈니 팬이거나 특히 백설공주의 팬이시라면 이번 영상은 넘어가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백설공주는 동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설하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동화 백설공주의 배경은 16세기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근세라고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연히 현대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나 아동 노동이나 종교적인 것 등등이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틀려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려 보이는 것일 뿐 당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화 백설공주에 스며들어서 내려 전해온 것이죠. 독일이기에 백설같이 흰 피부의 공주가 나오고 이는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행동을 하며 여성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왕자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의 안티에너미인 왕비는 백설공주와 정확히 반대되는 인물로 나오며 탐욕스럽고 욕망에 가득한 인물로 나옵니다. 또한 여왕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미는 충분히 백설공주에게 화살을 겨누게 됩니다. 이렇듯 동화 백설공주는 16세기에 알맞은 아름다운 여성이 탐욕스러운 빌런을 만나 죽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부활하며 권성진학을 하는 단순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코닉한 것들도 많습니다. 가령 마법의 거울, 독사과, 일곱 난쟁이,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인한 부활 등이 있죠. 디즈니는 이런 아이코닉한 원작의 소스를 가지고 현대화를 시키는데 가장 썩은 방식으로 연성합니다. 사실 실사와 백설공주는 영화 개봉 전에 캐스팅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전 실사화 작품인 인어공주에서 하일리 베일리의 연기와 그녀의 외모는 파문을 일으켰고 이는 백설공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백설공주의 배경은 16세기의 독일이고 이는 독일의 전래동화쯤의 위치입니다. 근데 공주가 라틴계라뇨? 저는 감히 이것은 원작 훼손이라고 봅니다. 인종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디즈니가 대한민국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를 사가서 실사화를 시킨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든 등장인물이 한국인인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콩쥐는 백인으로 하고 팥쥐는 흑인으로 하며 부모는 한국인으로 하되 마을 사람들은 적절한 비율로 라틴계, 아프리카계, 유럽계를 적절히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모, 노래 실력, 성품 뭐 이딴 거 다 떠나서 원작을 존중하지 않는 실사화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인어공주로 이미 경험을 했고 백설공주로 다시 검증하는 꼴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백설공주가 라틴계일 수 있습니다. 현대이고 스토리만 괜찮다면 신선한 반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디즈니는 백설공주의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창의적인 변형이나 각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겉핥기식으로 전개하는 스토리에서 주체적인 여성상, 다정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니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백설공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의상도, 배우도, 고증, 각색 이런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스토리입니다.
앞서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시대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이때는 왕국이 존재했고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나라가 필요했고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백설공주의 배경인 16세기에 나왔던 군주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 덕목입니다. 여기에 디즈니는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의 백설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대담함과 공정함, 용기, 진실을 배우고 사과파이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죠. 이때 왕국의 규모를 보면 그닥 커 보이진 않지만 난쟁이들이 양질의 보석을 캐기 때문에 왕국은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왕비가 병으로 죽고 왕은 재혼을 하며 출정을 나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사이에 새 여왕은 정권을 잡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백설공주는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어린 나이이고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 같은 것으로 전락을 하며 좀도둑과 미묘한 관계를 풍기다가 왕비에게 대들고 암살당한 위기에 처하며 인사를 잘해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설공주가 지독히도 무능하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의 이유는 왕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왕비가 무섭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왔나 보지? 과일 좀 훔친 좀도둑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말할 때 국고는 차 있으니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과파이를 만들어서 나눠줬다. 뭐 대강 이런 식의 대사를 뱉으며 뭔가 작은 행동으로도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왕비의 행동을 꼬집는 것 같지만 이에 왕비는 나는 꽃이 아닌 단단한 보석으로 지킬 것이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디저트 따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추후의 내용에 충격을 먹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저 주고받는 대화에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야사 같은 이야기지만 백설공주의 대사는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가 뱉은 고기가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문자로만 따져봤을 때요.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저런 공주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나라를 지킬 것 같은 여왕에게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물론 왕정이니까 표도 없겠지만요. 같은 맥락에서 후반부에 백설공주가 고난을 겪고 왕국을 되찾겠다며 혈연단신으로 돌아오는데 이 공주를 알아본 백성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성문 앞에 당도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 뭐 멋진 봉기라도 일으키나 내신, 신라 같은 희망으로 기대를 했지만 봉기는 무슨 그냥 잡힙니다.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풀리는 과정도 백설공주가 자체적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이었던 기사들의 이름과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뭐 이런 식의 추억과 감성을 팔아서 풀려납니다. 여왕은 당연히 빡치죠. 이름과 신상 한번 털었다고 기사들이 다 백설공주 편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여왕이라도 돌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법 거울에게 아름다움이라도 인정받고자 달려가서 누가 아름다운지 물어보는데 이때까지는 외면의 아름다움만 보고 여왕님 최고라고 했던 그놈이 이 마법 거울이 배신을 때리며 외면과 내면까지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짱이야를 시전해버립니다. 당연히 개빡돈 여왕이 거울을 깨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처치가 어찌저찌 되는데 여기서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왕자의 키스를 받고 독약에서 살아나서 용기를 되찾아서 하는 일이 군중을 모으고 심지어 자기가 모은 것도 아니죠. 기사들의 신상을 털어서 위기는 모면하고 당연히 개빡친 여왕의 자멸쇼를 그냥 지켜보는 무능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던 대담함과 공정함, 용기, 진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걸까요? 참고로 백설공주가 숲속에 들어가서 난쟁이를 만나고 산적을 만나고 독사과를 먹는 시퀀스는 제외했습니다. 그거다 말하면 영상을 못 끝낼 뿐더러 이미 초반부터 이야기가 상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짚자면 뮤지컬 장면은 여왕님이 더 잘합니다. 난쟁이의 휘파
파람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억지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의 뮤지컬과 엔딩의 뮤지컬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 마치 다양성을 강조하듯이 알루룩달루룩 했던 오프닝에 비해서 모두가 올라이트 셋업을 쫙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흰색의 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의 의상 디자인과 헤어 메이크업 팀은 반성 좀 하세요. 그 100m 밖에서 KTX를 타고 지나가도 남녀노소 다 알아볼 백설공주의 시그니처 드레스를 살리겠다고 어거지스럽게 사과 따러 간 숲속에 데려가서 입힐 일입니까? 그 전까지는 양 어깨 다 떨어진 거 누벼갖고 만든 것 같은 옷을 입혀놓고 야, 이 의상은 정말 거슬렸습니다. 아빠가 출정을 나가기도 전에 비슷한 누더기 스타일을 입고 있더니 한여일 할 때도 있고 옷으로 백설공주의 상황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백설은 아빠가 출정 나가기 전에도 한여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그놈의 시그니처 단발벌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인어공주는 물속에서도 드레이드 머리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서 왜 백설공주는 도대체 백설이는 왜 그렇게 시그니처에 목을 매서 애를 망쳐놓는 건지 이쯤 되면 백설공주 배역을 맡은 레이첼 지글러가 불쌍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디즈니는 왜 인어공주, 물란 이것저것 실사화를 만들면서 관객을 괴롭히는 걸까요? 디즈니가 이런 백설공주를 만든 이유는 공평한 미친 것 또 떴기 때문입니다. 순종적인 여성상이 맞지 않으니 주체적으로 바꾸고 등장인물이 백인만 있는 것도 불공정하니 여러 인종들로 인종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한 편 만들고 이때 꼭 동양인은 빼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아무튼 왕자의 역할이 너무 주도적이니 왕자를 좀도둑으로 바꾸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해서 무리하게 순종적인 여성상을 지우려 하면서 영화의 스토리는 어디 삼류소설 작가도 포기하고 버린 대뇌망상을 주워다가 그대로 옮겨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원작 그놈의 시그니처 드레스, 독사과, 난쟁이, 진정한 사랑의 키스, 마법 거울은 악착같이 챙겨서 잡탕을 끓이니 상해버린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주제는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잘 전달이 됐겠습니까? 영화를 본 저 같은 돈낸 피해자분들 잘 전달 받았나요? 저는 오히려 외모 지상주의가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잘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백설공주가 내세우는 대담함, 공평, 진실 뭐 이런 것들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들 자체가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적할 만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왜 저렇게 개거품을 물고 백설이를 싫어하고 배척하는지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공주와 대비되는 왕비의 특징이 외면이 아름답다는 것일 뿐 이것이 공주의 특징인 대담함, 용기, 진실, 공평함과 제대로 척을 지지 못하면서 완전히 설득력을 잃는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미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왕과 백설의 대비로 인하여 질투, 욕망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길을 공평함으로 피해가려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진 디즈니 용기가 대단합니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번에 개봉하는 주토피아2의 주인공이 파란색 독리가 하나 빠진 뱀이던데 공평한 또 한번 떠봐라 진짜.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동심과 환상을 지켜준 디즈니의 패착과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되는 다음의 작품에도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백설공주의 한 줄 평은 군주론 읽어보시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4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